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캠의 기적 내신 적중률 기출 분석, 내신 적중 분석을 맡게 된 우수종 선생님입니다.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선생님이 오늘 분석할 영상은 2022년 2학기 기말고사 선정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넘어가서 내 페인이 뭐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시험 점수가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시험을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선정고등학교를 진학을 예정하는 학생들이 있죠. 예비고1 그 학생들이 내가 선정고등학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시험지를 대해야 되는지, 공부의 방향성이 아니라 시험을 대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목차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말고사 수학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저희 백캠 엔제라는 시험 대비 교재가 있습니다. 얼마나 적중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킬러 문제가 나왔고 그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수학 총평이에요. 자, 일단 객관식 14문항, 단답형 2문항, 서술형 4문항이 있고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엔 함수부터 경우의 수다.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게 업보예요. 1학년 1학기부터 조금씩 시험 범위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시험 범위가 조금 몰아가지고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한 반 개 정도의 단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반 개 정도의 단원이 더 많았다. 한 단원은 아니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전략적인 문제풀이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 일단요. 선정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어디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요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선정고 시험의 핵심은 선생님은 이 단답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답형이 뭐고 서술형이 뭐예요, 선생님? 단답형은요, 답을 쓰라는 거야. 답을 마킹하는 거야. 541은 541을 마킹하라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풀이 과정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배점을 한번 보세요. 객관식 14문항 55.8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4점, 쉬운 거는 3점부터 뭐 4점 후반까지 있겠죠. 5점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단답형 2문항이 5.1점이고요. 한 문제당. 서술형 4문항이 34점이에요. 8점 이상이라는 거죠. 4문항이 다 34점이니까 한 문제당 8점 이상이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단답형이 문제는 어려운데 배점은 작다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서술형에 비해서. 선정고등학교 서술형이 진짜 쉬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앞에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 시간 보니까. 그래서 단답형을 건드렸어. 이게 페인이에요. 그 친구는 단답형 뭐 풀기는 했지만 풀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이구 큰일 났다.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술형 4문항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시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답형을 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결국 서술형으로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 처음부터 단답형 보지 마세요. 서술형부터 해결하고 가셔야지. 어차피 얘도 어렵고 만약에 얘도 어렵게 나왔다고 쳐요. 왜냐면 어려운지 쉬운지는 모르잖아요. 시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어렵다라면 서술형을 푸는 게 맞겠죠. 왜? 배점이 크니까. 못 풀더라도 부분 점수 받을 거 아닙니까? 제발 선정고 학생들 단답형보다는 서술형부터 먼저 푸세요. 단답형은 건너뛰는 거예요. 어차피 단답형이랑 서술형은 큰 차이는 없거든. 얘는 문제도 어렵지, 부분 점수도 없지. 서술형은 문제도 얘에 비해서 훨씬 쉬웠고요. 혹시나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까지 받을 수 있는 애였습니다. 선정고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전략적인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단답형은 건너뛰고요. 서술형부터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1학년 때 오케이 너네 아직 선정고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해할게. 근데 2학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대한 전략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2학년은 이제는 내가 이제 선정고에 익숙하지 않았어. 그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이제 선정고 2학년이라면 전략적인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예비고1 학생들은 지금 영상을 봤다면 이득이에요. 처음부터 딱 시험 현장 들어갈 때부터 단답형을 건너뛰는 겁니다. 무조건 서술형부터 푸는 거예요. 1번부터 14번 다 풀고 바로 서술형 넘어간 다음에 다시 단답형으로 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두 번째, 백hem 엔제 적중입니다. 그래서 1강 58번 문제예요. 5개의 색깔 칠하는데 5개의 영역이 있고요. 가운데 A라는 여성은 모든 영역과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9번 문제예요.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E까지 있는데 B 같은 경우에 5개랑 다 맞물려 있는 구조를 띄우고 있죠. 되죠? 비슷한 경태의 문제입니다. 자, 백hem 엔제 2강 28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다 싫지는 않아요. 이거 다 싫으면은 거의 뭐 웬만한 문제들은 다 들어가는데요. 왜냐면 기본 문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적중률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건데, 너무나도 좀 비슷한 형태들을 갖고 온 겁니다. 너무나도. fx 무리함수 나왔고 역함수 구하는 문제. 저희는 정의역까지 나왔었는데, 그냥 서술형 1번이죠. 역함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적중이 됐고, 얘가 8점짜리야, 8점짜리. 이따가 선생님이 킬러 문항에서요 단답형 문제를 풀어줄 텐데요. 얘가 8점입니다. 요 정도 난이도가 8점 소수형인데 단답형 5.1점이 난이도가 어떤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리함수,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역함수보다는 뭐 구하기는 까다롭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훈련했으면 우리 베이스 캠프 학생들은 충분히 다 해결했던 문제예요. 자, 선정고등학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객관식에선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무리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범위입니다. 근데 그거를 2번 시켰어요. 2번 시키는 문제였고요. 6강 33번이죠. 무리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범위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거 2번 시키는 형태였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뭐 더 찾지만 시간 관계상 더 찾지는 않았고요. 베이스 캠프 학원에서 거의 웬만한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 백hem 시험 대비 교재, 백hem 엔제의 거의 모든 시험에 낼 수 있는 형태의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다루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표현은 안 할게. almost 거의 대다수 다루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 학원 시험 대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킬러 문제 분석이에요. 선생님은 16번 문항, 단답형 2번이에요. 단답형 2번, 두 번째 문항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 있대요. 3부터 시작해서 K까지는 무리함수를 따른대. 그럼 얘의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점 3,1이 찍혀 있을 거고요. 3,1 찍혀 있을 거고. 짧게 그릴게요, 여기서는. 그리고 양양, 일사분면의 형태로 가는 형태다. 그러다가 K라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끊겨 있고요. 그 다음에 K보다 크다 해서 얘를 띄우는데 K를 대입하니까 K, FK예요. K일 때는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K, FK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형태의 그래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꼭지점이 또 K, FK예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요 녀석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역함수랑 fx 나오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 y는 x에 친 관계다. 교점은 y는 x 위에 생긴다. 증가함수라면 무조건 교점은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요 녀석이랑 y는 x와의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끔 2개가 나오게끔 세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때 K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100 곱한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을 구할 건데 중요한 게 요 녀석은 이미 알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구할 때 요 녀석과 y는 x의 교점은 이미 결정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단계 스텝 1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y는 x와의 교점을 먼저 찾아주자. 한쪽으로 이항해서요 제곱까지 때리니까 9x 마이너스 27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은 0이 나옵니다. 아, x가 4 또는 7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y는 x 위에니까 4,4랑 7,7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무리함수 부분만 본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y는 x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x좌표가 얼마냐면 4고요. 여기에 x좌표가 7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서 2차 함수가 생길 거고 그 2차 함수와 우린 뭘 찾을 거야? 2차 함수란다. 요 2차 부분이 생길 거고요. 교점의 토탈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잘 봐요. 이 7이라는 지점을 지나가면요. 여기에 만약에 K라는 값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오른쪽 날개가 생길 거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무조건 교점이 2개가 생긴 다음에 y는 x랑 교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몇 개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 돼야 되는데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다. 3개의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요 k라는 값 자체가 요 7 이후에 생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7일 때는요. 얘가 만약에 7이 됐어. 근데 얘가 기울기가 0일 때잖아. 꼭지점이 지점이니까 7이 되더라도 교점은 3개가 나온다. 결국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교점은 어디에서 생겨야 되는 거야? 4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치? 7보다 어디? 왼쪽에서 교점이 생겨야 되겠다. 왼쪽에 K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왼쪽에 K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요 그래프를 쓱 지워보고요. 4랑 7이 교점이었는데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됐어.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보자고.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 y는 x가 여기에 4라는 지점에서 교점이 생길 거고 여기서 하나가 생겼어. y는 x와. 그러면 얘가 2차가 추가가 돼서 교점이 하나가 더 생기려면 딱 한 개만 생겨야 되죠. 케이스가 크게 2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여기 어딘가에 K라는 지점이 찍혀서요. K라는 점이 찍혀서 얘를 기준으로 꼭지점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느낌 왔어요? 4,4에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 K라는 지점부터 2차가 등장을 하는데 Y는 X랑 뭐 할 때? 접할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가서 Y는 X랑 교점이 생기잖아요. X가 얼마일 때? X가 4일 때 생긴다고. 미안해요.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가 아니라 무리함수가 갔어. 그 다음에 Y는 X가 이런 식으로 갔다. 그때 여기에 X좌표를 뭐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X좌표가 4가 됐었잖아요. 여기가 7이었는데 7이라는 지점은 생기면 안 되고 우리는 Y는 X와 교점을 사야 되는데 이 무리함수 그래프가 중간에 잘려야 되죠. 어디서 잘릴 때냐면 여기서 정확히 잘릴 때. 이 참수가 이렇게 생길 때죠. 이해됐어요? 하나, 2개가 될 때. 요런 식으로 2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2차 함수가 Y는 X랑 접할 때의 구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랑 요 녀석 꼭지점이 요 무리함수의 경계값이 있을 때 경계값이 아니지 Y는 X 위에 있을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갑시다. 얘가 너무 쉽거든. 얘가 꼭지점이 될 때잖아. 꼭지점. 근데 얘의 좌표는 알아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4,4입니다. 그대로 대입하자고요. 4,4를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4,4를. 그래서 4,4 그대로 대입하시면요. 4 마이너스 꼭지점이 4,4죠? K는 4가 되겠네. 그냥. K는 4. 꼭지점의 X좌표가 4인 거니까.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2차 함수가 Y는 X랑 뭐 할 때? 접할 때죠.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조금 짜증나요. x-k의 제곱 플러스 fk죠. 3 루트 k-3 플러스 1은
x 이렇게 됐죠? 요 녀석이랑 뭐 할 때? 접할 때입니다. k 여기에 대입한 거예요. 3 루트 k-3 플러스 1 fk. 자, 전개 때립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인데 x 2항까지 시키니까 2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 루트 k-3 플러스 1은 0이다. 접할 때니까 여기서 뭘 때릴 거고요? 판별식 d가 0 나오게끔 때려줄 거고요. 판별식 d 때리시면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2 루트 k-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전개 화이팅 있게 때리니까 4k 제곱 4k 제곱 날라갑니다. 4k 플러스 1까지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루트 k-3이 될 거고요. 얘가 0이 나와야 되겠죠. 한쪽으로 2항, 루트 2항 한 다음에 제곱 때릴게요. 16k 제곱 마이너스 24k 플러스 9는 144k 힘들어. 마이너스 432가 되겠네요. 한쪽으로 2항 16k 제곱 마이너스 168k 플러스 441은 0이 되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4k 마이너스 2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k는 4분의 21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k값 두 개 찾았고요.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알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기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냥 꼭지점 4,4 k 4 그리고 판별식 뒤에서 0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킬러였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얘를 유추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문제의 조건에 맞는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야. 학생들이 이런 걸 가장 못하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내는 거.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수능에서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킬러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하는 형태로 나와서 어려웠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 그래프 유추하는 문제만 나오면 포기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걔를 포기했다라면 1등급 이상, 2등급 이상은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 결국 이 킬러 문제를 맞추긴 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이 틀리기는 했어요. 많이 틀리긴 했는데 결국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이런 구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래프의 개혁은 유추하는 문제. 그래서 그래프 유추하는 문제, 뭐 백해 맨제에도 많죠.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조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습니다. 그래서 선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점수를 따기가 좋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딱 어려운 문제들, 시간을 잡는 문제들을 단답형에 추가를 해놓은 형태였다. 그래서 선전고는 딱 한마디. 일단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단답형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서술형은 객관식 다 풀고 단답형 건너뛰고 서술형부터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전고 백햄의 기적이고요. 다음에 여러분 수학 1 2학년 돼서 꼭 아니면 예비 고1 학생들 꼭 원하는 시험 점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